자, 오늘의 머니스타 일단 클래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2차 전지라고 한다면 앞서 제가 딜사이트 경제TV에 나오면서 가장 다루지 않았던 분야, 섹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왜 2차 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가? 일단 그에 앞서서 이제 캐즘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캐즘이라면 사실상 산업이 성장하고 그리고 수요량이 막대하게 증가하고 또 그에 따라서 공급량도 상당 부분 좀 늘어났는데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수요량이 대폭 감소를 하게 되면서 산업 장체가 성장세를 잃고 좀 정체되어 있는 그 구간을 이제 빗대서 이제 표현한 게 이제 캐즘인데 지금 그 시간이 뭐 1년, 2년, 3년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어찌 본다라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주다가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대다수 2차 전지 셀 기업들 또는 소재 기업들이 다 비슷비슷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중에 더 심하면 심했지 거의 비슷한 좀 고점 대비 최소 마이너스 30~40%, 뭐 크게는 마이너스 50% 이상의 약세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주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2차 전지 어쨌든 우량 기업이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까지 시가총액을 그래도 유지해온 그런 어떤 가닥이 있기 때문에 크게 악재만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그래도 버텨볼 만하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래도 1년, 2년 버텨오셨고 또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 상황까지도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가 과연 어디까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자, 정말 냉정하게 좀 이야기를 해본다라면 일단 중요한 것은 전기차 시장이죠.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테슬라는 원래대로 쭉 돌아가게 된다면 테슬라의 기업명 그대로 전기와 관련된 기업을 그러니까 전기와 관련된 인물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업을 했었죠. 애당초에는 ESS 사업을 하던 기업이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즉 자동차를 만들기 전에는 ESS, 그리고 그 ESS는 굳이 따진다라면 뭐 리튬 이산철 양극재를 활용한 배터리를 활용했겠죠. 그러면서 전기차로 왔는데, 자, 전기차로 오면서 전기차가 어찌 본다면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 차량을 만들고 있었던 뭐 폭스바겐, 아니면 뭐 벤츠, BMW, 우리나라는 뭐 현대차, 기아, 내연기관 차량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 왔던 기업들이 한 2, 3년 전에 대대적으로 하나같이 똑같은 말들을 했습니다. 2028년, 203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하고 단종시켜버리겠다. 그 이후로는 전기차만 생산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올해 들어서 그리고 작년 4분기 들어서 하나둘씩 말이 좀 바뀌고 있죠. 자, GM은 철수하고 포드는 2차 전지 계약 약 9조 원짜리 계약을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전화해서 미안해, 그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이거 우리 계약했던 거 좀 취소하자. 뭐 이런 상황까지 오기도 했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LNF 같은 경우에도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과 관련된 테슬라와의 계약건이 무산되어 버렸죠. 뭐 실질적으로 수령 금액이 1,000만 원이었나요? 2,000만 원이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대표적으로 CATL입니다. CATL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암만 우리가 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부품들, 주요 장비들에 들어가는 정말 어찌 본다면 당연한 뭐 배터리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국산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CATL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 잠시 후에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어느 순간 전 세계적으로 뭐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원계, 소위 말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 또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삼원계 또는 하이니켈, 즉 니켈의 함량을 높여가지고 에너지 밀도를 높여보자. 그리고 그것이 가장 적중하긴 했었습니다. 뭐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했는데 그래도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금은 비싸지만 그래도 에너지 밀도가 생각외로 꽤 나쁘지 않게 나왔던 것이 하이니켈 양극재를 활용한 배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LNF도 열심히 양극재 생산했고 에코프로 BM도 정말 하이니켈 양극재 하나만으로도 시가총액을 말 그대로 10백억까지 주가를 10백억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포스코 케미컬 시절부터 전해질만 생산하던 기업이 양극재 우리도 생산할게,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할게 라고 했을 때가 뭐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딱 고점이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정말 모든 기업들이 그냥 하이니켈 양극재 거기에만 몰입이 되어 있을 때 중국의 CATL은
자, 뭐 하이니켈 양극재 좋은 건 알겠는데 비싸. 그러니까 우리는 리튬 인산철 양극재를 활용한 배터리를 생산하겠어라고 선언을 해버렸고, 또 그들이 그 주장이 뭐 적절한지 지금도 뭐 명확하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삼성 S에서 밝히지 않았지만 하이니켈 양극재를 활용한 2차 전지 못지않은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다라고 공격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 테슬라, 그리고 현대차, 기아, 벤츠, BMW, 또 폭스바겐 계열의 수많은 회사들이 거의 사실상 CATL의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자동차, 전기차, EV 차량을 구매했다. 심지어 뭐 전기로 사용하는 뭐 스쿠터를 구매했다라고 친다라면 사실상 88%, 90% 확률로 CATL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사용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셀 제조사들 가동률 50% 미만으로 하락을 하게 되었죠. LG 에너지 솔루션, 자, 일단 생산 가동률 자체가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적자를 기록했던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적자 약 5천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지금 EV 차량의 판매율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판다 할지라도 기존에 열심히 우리도 EV 시장을 개척하겠다라고 했던 기업들조차도 다 두 손 두 발 들고 다 쫓겨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터리 자체에 대한 수요가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소재 업체, 자, 셀 생산 기업들이 배터리를 생산 안 하는데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라든지 또는 포스코 퓨처엠의 수익성은 악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한간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저점 대비했을 때 좀 과하게 급반등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TP라고 하죠. 즉 목표가 대비했을 때 대략적으로 최소 30%, 많게는 한 60% 이상 오버슈팅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은 곳에서 지금 이것은 좀 비이성적이고 과열된 구간으로서 지금 2차 전지 소위 소재주들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이미 수익권이신 분들은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이제 한신평 에서도 이제 한국신용평가위원회에서도 지금 현재 2차 전지, 셀 또는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 사실상 비우호적 전망 그리고 신용 등급도 부정적으로 제시를 했고, 이 상황은 아직까지도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아직까지 좋아질 기미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일단은 뭐 그 전에 일단 뭐 한 가지 좀 본다라면 지역별로 이제 전기차의 수요도 계속적으로 이제 편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그 내용 그대로 실행할지 말지에 대해서 좀 고민 중에 있어요. 왜냐? 일단 정치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도 좀 우스울 뿐더러 오히려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한다라기보다는 자, 외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기차에 대한 어떤 보조금 혜택 이런 부분들이 좀 줄거나 또는 계속적으로 철폐되거나 다시 만들어지거나 다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전기차 수요가 다소 줄거나 늘거나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기차에 대해서 수요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간단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충전 시설, 그리고 그 충전 시설이 뭐 대도시 그 안에조차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도 크게 다를 건 없겠지만은 그와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인식, 그 수요가 크게 늘지 않고 있고, 잠깐 반짝, 3, 4년 전에 반짝했지만 오히려 자, 대폭 감소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전기차라고 한다면 중국산 뭐 지커라든지 몇몇 기업들의 차량만 조금 판매되고 있는 수준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0% 이상의 전기차 시장 그리고 성장까지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게 된다면 중국 외에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현재 LFP 배터리를 기준 놓고 보았을 때 중국 수요 그리고 전 세계 지금 그나마 팔리고 있는 EV 기준 놓고 보았을 때 자, 중국 포함해서 약 90%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하고 중국에서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입니다. 나머지 10% 정도가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또는 그 외 몇몇 기업들이 LFP
양극재를 활용한 2차 전지를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할 예정이거나 또는 하이니켈 양극재 수준의 버금가는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는 배터리를 생산할 것이다. 뭐 여기까지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전기차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이 막 컸는데 전기차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이 또 망하고 있어요. 그냥 냉정하게 본다면 망했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한창 때 비교한다면 지금 거의 3분의 1 토막이니까. 자, 그 자리를 채우는 게 이제 ESS 시장의 폭증입니다. 자,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한다면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이유로 우리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찾았었습니까? 첫 번째가 스마트 그리드였죠. 자, 낮 시간대에 발전된 어떤 전력을 밤 시간대 수요량이 사라지거나 줄어들게 된다면 그 유효 에너지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자연스럽게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해두고 또 필요 시간대에 가져다 쓰자. 이것이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게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낮에는 열심히 태양광으로 발전하고 또 밤에는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낮 사이에 발전해둔 전력을 밤 시간대 사용하도록 하자. 그럼 그 시간대에 비축해두는 그 장치를 ESS 장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중국산 의존도 대략 87% 탈피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왜냐?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ESS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값싼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리튬 인산철 양극재를 활용한 배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진 대다수가 다 중국산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현재 한국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북미 쪽에 이제 수혜를 확대한다. 왜냐? 지금 현재 이제 공급망 문제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위 여러분들이 기사 보시면 SCM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공급망 관리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상당히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너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유럽도 너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아시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국산에서 좀 탈피하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기업에 대해서 이제 수혜가 좀 확대가 되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ESS 시장 때문이다. 그리고 ESS 시장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데이터 센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량, 소모량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전기를 그냥 집어먹는, 삼키는 그냥 그런 하마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작년이었나요? 판교 쪽에 데이터 센터에 갑자기 전기가 나갔었나 아마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카카오톡 서비스가 순간 셧다운 돼버리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었죠. 자, 그때 당시에 불이 났었거나 전기가 나갔었던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UPS였죠. 그러니까 UPS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전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임시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주는 장치예요. 서버가 안정적으로 꺼질 때까지.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국가 관리돼서 어떤 정보를 보호하는 서버 문제도 발생했었죠. 그때 당시에도 UPS 문제로 알고 있는데, 이 UPS뿐만이 아니라 여기다 플러스 ESS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전기가 낮에는 비싸고 밤에는 싸요. 그리고 또 어느 때 계절별로도 여름엔 비싸고 겨울엔 싸고 이게 이제 국가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전력 그 비용 그 자체가 싼 시간대가 있고 싼 계절이 있고 싼 또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전기를 저장을 해두고 또 그것을 필요할 때 계속적으로 가져다 끌어다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UPS까지 같이 결부지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한국 기업 대표적으로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 시장에 진출하면서 데이터 센터까지 같이 섭렵을 하고 그 안에서 UPS와 ESS까지 같이 공략할 수 있는 배터리를 공급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좀 LFP 배터리 ESS 최적화 기술까지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JF2라는 프로젝트명, 코드명으로 지금 현재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K배터리 3사 LFP 국산화 및 가성비 경쟁 본격화, 즉 상당히 좀 시간을 좀 많이 끌어왔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곧 있으면 LFP 양극재를 활용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곧 정말 대규모 양산할 것처럼 했는데 분명 양산할 수 있죠. 다만 문제는 뭐냐? 에너지 밀도가 기대치에 충족치 못한다라는 거고 오히려 지금 CATL의 LFP 배터리보다 오히려 비싸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밀도는 비슷한 수준인데 그냥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LFP 배터리가 중국산이라고 해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거나 엄청난 무슨 사고를 터뜨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전기차 기업들도 CATL의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는 건데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일단은 국산 일단 LFP 배터리가 가격도 좀 낮아지고 또 생산량도 늘리고 또 에너지 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이니켈 양극재를 활용한 배터리 못지않은 에너지 밀도를 갖게끔 해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최근 들어서 삼성 SDI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는 이제 9년 만에 적자 기록을 앞서 제가 약 한 5천억 정도 발생했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ESS LFP 라인을 전하고 있다. 자, 에너지 저장 장치는 기본적으로 저렴한 배터리, 심지어는 자, 에너지 밀도, 에너지 효율이 80% 이하로 떨어진 배터리는 교체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배터리의 수명이 팍팍팍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스마트폰 사용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내가 막 열심히 사용을 하더라도 그래도 뭐 2-3시간 정도는 사용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충전하면 뭐 1시간 만에 30분 만에 배터리가 뭐 50%, 30%, 20%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에너지 효율을 확인해 보신다라면 아마 한 80%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갑자기 배터리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외 모든 배터리가 마찬가지인데, 자, LFP는 그래서 폐배터리를 좀 이용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폐배터리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에너지 밀도, 에너지 효율 자체가 너무 기하급수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좀 저렴하게 또는 좀 그닥 리스크함을 요구하지 않는 곳에서 좀 사용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말 그대로 새로운 배터리, 미사용 배터리를 활용해서 ESS 장치를 구축을 하고 있고 지금 삼성 SDI는 LFP를 활용해서 ESS 라인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고체 투자 지속 및 울산 공장 2026년 4분기에 가동 목표를 하고 있다. 자, 수원에 지금 현재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 파일럿 라인이 있죠. 자, 샘플 테스트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샘플 테스트라는 것은 자, 양산, 즉 전고체 배터리는 만드는 것이 쉬워요. 양산이 어렵습니다. 대규모 양산은 더 어렵습니다. 자, 도시바든 아니면은 우리나라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뭐 미국의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다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대규모 양산을 할 수 있는가.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 SDI가 그래도 스타트를 끊어주지 않을까. 정말 애매모호하게 포스코 퓨처엠이 튀어나갈 수도 있긴 한데 이건 나중 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 SDI는 자, 2차 전지긴 하지만 기존의 LFP 또는 하이니켈 이것을 벗어나서 전고체로서 승부를 보게 된다면 사실상 기존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활용한 2차 전지 기업들 대비했을 때 주가의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고 상당히 큰 목표가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오늘 종가는 아마 이것과 조금 다를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때도 머니스타에서 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고 강조를 좀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거래량 거래대금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보게 된다면 100만 주 이상, 뭐 1000만 주 가까이 발생을 했었나요? 뭐 아마 그 정도로 보여지고 이 시점 이후로는 주가를 웬만해서는 크게 밀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구간 내에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올해 말이겠죠. 4분기.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좀 가지시고 계실 텐데 자, 올해 4분기 기점으로 해서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 정말 실체화가 된다라면 그리고 그 시점쯤에서 2027년, 2028년 대표적으로 아마 이제 이번 달이나 뭐쯤에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공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27년도, 28년도쯤 하면은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실제 배치가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지겠죠. 자,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삼성 SDI가 만약에 뭐 이거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됐으니까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했고 그 배터리가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현대차의 아틀라스죠. 자, 아틀라스에 장착이 된다라면 자, 지금 현재 삼성 SDI의 주가가 뭐 30-40만 원대에 있는데 아마도 30-40만 원 그 이상의 주가 한때 LG화학이 고공행진을 하고 텐베거를 보여줬을 그 당시의 흐름을 재차 보여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투자 전략, 가격 전략은 지금 보시는 무료 정보방에 또 QR코드 보이시죠? 참여하신다라면 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여담으로 말씀드린다라면 뭐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삼성 SDI는 자, 현대차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무엇을? 전고체 배터리를 누구와? 에코프로 비행과 같이. 그래서 향후에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게 되었을 시에는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또는 그 외의 로봇 장치에 지금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가 장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전고체 배터리 외에 뭐 리튬 인산 처리라든지 뭐 하이니켈 양극재를 활용한 배터리는 사실상 로봇에 장착될 수는 있으나 에너지 밀도가 확 떨어집니다. 효율도 확 떨어집니다. 왜냐? 무겁고 부피도 큽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부피도 작고 에너지 밀도도 크고 또 급속 충전도 되면서 더 나아가서 로봇의 어찌 본다면 작동 시간을 최소 2배, 3배 이상까지 늘려줄 수 있는 것은 현존하는 기술상 전고체 배터리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LG에너지솔루션은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미국 폴란드 공장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내 기업들 대비 좀 낮습니다. 왜냐? 해외 공장을 풀 가동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계속적인 매출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때 최고치를 기록했었던 템베거 그 시절 대비했을 때 생산량은 그래도 거의 50% 수준밖에는 되질 않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최근 들어서 이제 6조 원 규모의 LFP 공급 계약을 또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LFP 양극재를 활용한 배터리 공급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서도 이제 포드와의 이제 계약, 뭐 9조 원어치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 우리 이 계약 캔슬하자 이렇게 돼버리면서 갑작스럽게 뭐 악재로 좀 돌발해버렸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뭐 여하튼 간에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미국과 폴란드 공장 역시 마찬가지로 풀 가동 중이다. 하지만 국내 공장까지 포함한다면 지금 현재 공장 가동률은 50% 수준으로밖에 유지가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2027년 기준으로 1기가와트 per hour, 즉 이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는 배터리를 전체적으로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삼성 SDI는 현대차의 아틀라스의 배터리를 공급한다. 자,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은 도대체 뭐 할까? 테슬라에 공급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뭐 현대차, 기아에게 공급을 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근데 그 배터리가 뭐 현재로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기술은 딱히 발표가 된 것은 없기 때문에 아주 높은 확률이겠죠. 하이니켈 양극재를 활용한 배터리 또는 뭐 망간율을 좀 더 높여서 망간의 사용 비율을 더 높여서 사용한 배터리, 어째 되었든지 간에 에너지 밀도를 최대한 높이고 무게를 최소화시킨, 그리고 부피도 더욱더 최소화시킨 그런 어떤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생산량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라면 연간 생산량을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기준으로 연간 100만 대 정도를 생산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인데, 글쎄요, 뭐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신뢰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담이지만 옵티머스 부품을 중국에 주문을 했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주문한 부품의 개수가 딱 100만 대 정도에 들어갈 물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LG에너지솔루션에게는 과거 소위 말해서 전기차로 상당히 시장에 큰 주목을 받았던 시기에 비해 로봇으로 다시 한번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셀 기업들은 단순합니다. 전기차는 어느 정도 이제 포화 상태이고 어느 정도 평균값을 찾았어요. 수요량도 갑자기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갑자기 크게 줄어들지도 않아요. 오히려 늘기보단 줄어들 확률이 높아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인가? 도대체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될 것인가? 자, 답은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밖에는 없다. 현재로서는 그러하다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차트를 보게 된다면 대표적으로 대형주들은 똑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정말 시장이 하락할 때는 시장과 동일한 약세 흐름을 보여주겠죠. 그런데 그 하락을 보여주는 기조 중에 바로 직전 저점을 이탈한다.
또는 직전 저점을 지켜준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차트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자, 직전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 직전 저점을 지켜주면서 반등을 주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38만 7,500원대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35만 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또는 물량을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되겠고, 35만 원 선을 못 지켜준다는 것은 직전 저점 그리고 전 저점마저도 이탈하는 하락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신규 매수를 자제하시거나 갖고 있는 물량도 오히려 손절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에코프로 그러면 이제 최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제도권에서 정해 놓았었던 목표가를 상회하면서 오버슈팅격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가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하이니켈 양극재 이외에 LFP 양극재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도 궁금한 건데, 왜 중국의 CATL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길게 보면 3년째 도대체 LFP 양극재를 활용한 셀을 2차 전지를 왜 대규모 양산을 이렇게 잘 해내지 못할까? 왜 자꾸 CATL에게 밀릴까? 저도 의문스럽긴 하지만 뭐 여하튼 간에 지금 현재 에코프로는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LFP 양극재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유럽에 별도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생산기지 계속 가동을 해 나가고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셀 기업들의 가동률이 50% 하락을 했죠. 자, 마찬가지로 소재 기업들도 전체 매출 규모가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ESS라든지 로봇 쪽에 있어서 새로운 시장이 대규모로 형성되었을 때 그것이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 자, 로봇 시장용, 자, 3원 개, 자, 말 그대로 하이니켈 양극재를 활용한 에너지 밀도를 정말 극단적으로 최대한 높여놓은 그런 양극재 또는 이제 전고체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 반응하기로는 아직 에코프로가 그렇게 뭐 언론 플레이를 열심히 하는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뭐 전고체와 관련된 뭐 이야기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자, 전고체 기술과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진다라면 사실 지금의 에코프로의 주가는 오히려 저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 사항이 발표된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뉴스가 크게 정말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불리울 만큼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차트를 보게 된다면 일단 어느 정도 바닥권 37,000원대에서 그래도 지금은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어쨌든 간에 16만 8천원대까지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당분간은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 단기 매매로 그날 당일 매수, 당일 청산 또는 하루 이틀 정도의 스윙 관점으로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구간이다. 왜냐하면 수급적으로도 지금 이게 상당히 차트를 좀 축소해놓고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려도 그렇지 상당히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도 분봉으로 보게 된다면 큰 변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본다라면 뭐 1억에서 10억 정도의 큰 자금을 가지고 단기 매매하는 트레이더들의 어떤 놀이터와 같은 양상을 좀 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중장기로 끌고 갈래. 여기 고점 보니까 뭐 30만 원대였는데 30만 원대까지 가면 2배니까는 한번 끌고 가볼래라는 생각보다는 당분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전고체가 되었든 로봇과 관련된 배터리가 되었든 주요 이슈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진입을 하시거나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시간상 뭐 끝까지 좀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사업도 미국 측 기업과 같이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기타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를 제가 정보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일단 정보방에서 여러 가지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 자, 내일 여러분들이 공략할 종목 잠시 후 무료 정보방에서 공개하니 지금 QR코드 통해서 정보방에 바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